스레이비올 푸드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사를 둔 대형 외식기업으로 수도권 곳곳에 여러 매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온 회사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지점에서 직원들의 퇴사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고객 불만 접수도 증가하는 바람에 내부에서는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본사 인사팀과 운영관리팀이 수차례 자료를 분석했지만 수치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고 문제의 지점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커졌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지점은 특히 퇴사율이 높고 고객 평가가 급격히 떨어져 본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박준호는 스레이비올 푸드즈의 최고 경영자로서 책상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초창기부터 직접 발로 뛰며 주방과 매장을 살피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지만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현장과 멀어졌다. 최근 이어진 문제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오래된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직접 현장에 내려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이 정답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본사 운영지원팀 일부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 극비리의 계획을 진행했다.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용 작업복과 신분증을 준비했고 이름은 성민지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의 나이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본사 직원들은 최대한 흔한 복장과 흔한 역할을 추천했고 그는 결국 위생관리 인력으로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박준호의 얼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고양시 지점은 신규 직원 유입과 퇴직이 빠른 편이라 일부 직원들은 아직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점이 이번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새벽 3시에 맞춰 지점 뒷문으로 들어간 그는 보통 그 시간대라면 세척이 끝나지 않은 기구들이 대충 정리되어 있거나 일부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주방 한쪽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있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귀가했어야 하는 시간이며 준비 작업도 기본적으로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한 명만 남아있다는 사실부터가 이상했다. 박준호는 멀리서 그 직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긴급 업무라도 있는 사람처럼 묵묵히 자기 몫을 처리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재료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 양은 단순 연장 근무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고 애초에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는 양이었다. 그는 당연히 누군가 남아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줄 알았지만 매장 어디에서도 다른 직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 직원의 이름표에는 이재영 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느낌의 글씨였고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젊은 직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인사기록상으로는 20살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급 직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비 업무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보통은 몇 명이 함께 맡아야 하는데 지금은 오직 그만이 남아 있었다. 박준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시간대에 홀로 남아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형태가 아니었다. 지점 운영 매뉴얼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영은 마치 이 시간이 당연하다는 듯 묵묵히 본인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태도는 업무에 익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당장 말을 걸면 오히려 긴장시키거나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섰다. 먼저 관찰하고 무엇이 이 직원으로 하여금 혼자 이 시간까지 남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새벽 3시는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드물고 관리자 지시로 남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도 재영은 어떤 말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담당 구역을 채우고 있었다. 박준호는 지점 전체 직원 배치표를 떠올렸다. 분명 이 시간대에는 준비 담당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은즉 재영이 자발적으로 남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이러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본사 방침상 직원에게 무리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명백히 문제의 한 축이었다. 그는 그 순간 이 상황을 단순히 운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직원 개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혹은 지점 내부 운영 구조에 숨겨진 문제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영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전혀 불만이나 지친 기색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이 시간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사람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그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단순히 직원 불만이나 고객 평가의 하락 문제를 넘어서 이 지점 내부에서 누군가의 삶이 뒤틀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순간이었다. 새벽 3시에 혼자 남아있는 재영의 모습은 단지 업무 배치의 오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개인적 사정이 얽혀있는 더 깊은 문제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박준호는 결심했다. 이 직원의 이야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지만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직원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해해야 할 사람이었다. 재영이 왜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지, 왜 혼자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이 지점 새벽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답을 찾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텍스트를 원하는 텍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에 작성하거나 여기에 고유한 텍스트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 음성을 사용해 보세요. 목소리의 속도와 높이를 변경합니다. SSML, 금성 합성 마크업 언어를 조정하여 텍스트 각 섹션의 음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SSML을 클릭하여 사용해 보세요. 텍스트 to SP 박준호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자리를 옮기며 재영의 업무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내부 문서에서 파악한 직원 배치 기준을 계속 비교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정보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재영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목 이상의 일들을 당연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도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능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감정을 반응할 여유가 없어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간대에 한 명의 직원이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직원 스케줄표를 다시 떠올렸다.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를 자원한 사람은 재영 한 명뿐이었다. 보통 야간 근무는 직원들이 번갈아 맡아야 하고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2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이 매뉴얼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운영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지점장이나 관리자 누구도 이 상황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재영은 일주일 연속 야간 근무를 혼자 담당해온 셈이었다. 이런 근무 형태가 본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회사 내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르는 스레이비올 푸즈즈의 근로규정은 하루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고 야간 근무는 필수적으로 교대제로 운영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일정 조율의 실패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방치한 흔적에 가까웠다. 박준호는 직원 근태 기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이동해 지점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고 재영의 출퇴근이 기록된 전산상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기록은 매우 규칙적이었다. 매일 저녁 10시 정각에 출근하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퇴근한 후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출근하여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 흐름은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었다. 휴식 시간 기록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날짜는 연속해서 16시간 이상 머무른 흔적도 있었다. 이런 패턴은 단순한 업무 열정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야간 수당이나 근무 수당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야간을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직원이 이런 강도를 버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는 문득 재영이 새벽에 혼자 남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나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대신해줄 원인도 없고 피해갈 방법도 찾지 못해 스스로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 없는 반복이었다. 박준호는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그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중이었다. 재영의 근무 기록은 매뉴얼 위반이라는 행정적 판단을 넘어서 누군가 심각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직원 복지 문제나 운영관리 문제로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던 초창기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매일 새벽까지 매장에서 일하며 직원들과 함께 부딪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던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젊은 직원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재영이 이 일을 얼마나 오래 지속해왔는지 궁금해졌다. 단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수개월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반복되어 왔을 가능성이 컸다.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다는 지점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영이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이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떠나고 새로운 직원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남은 누군가가 모든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구조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 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한 이런 상황이 지점 관리자나 본사 담당자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일주일 연속 야간 근무가 시스템상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내 소통이 거의 끊겨 있다는 뜻이고, 이는 단순한 지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큰 틀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 것은 재영이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는 단순한 근로 의욕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든, 낮 시간 동안 회피할 수 없는 사정이든, 혹은 야간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든 그 사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박준호는 확신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재영이 야간 근무를 스스로 선택했는가였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이상 지점의 문제도 조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해도 이런 사정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재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재영의 일상에 어떤 무게가 깃들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직원의 침묵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했다.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파헤쳐야 할 문제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직원은 단지 야간 근무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함에 몰린 누군가였다는 사실을.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홀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이 젊은 직원의 삶에 스며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이 생겼음을 느끼고 있었다. 댓글을 사용해보세요. 박준호는 주방 구역을 돌아보며 직원 배치표와 실제 동선을 비교하던 중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크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진 모서리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지켜온 흔적처럼 보였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시선을 고정한 채 들여다보았다. 가운데에는 교복을 입은 듯한 또래의 소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인상을 가진 중년 여성이 있었다. 서로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은 사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날. 이 글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움켜쥐는 힘이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준호는 재영이라는 청년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꼈다. 사진 속 소년이 바로 이재영임을 직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얼굴의 특징보다 글씨에서 풍기는 정서, 사진의 오래된 느낌, 그리고 재영이 일하고 있는 자리 한쪽에 조용히 붙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왜 이런 사진이 이 자리에 붙어 있어야 했는지 생각했다. 보통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진을 주방에 붙이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진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사진이 붙어 있는 위치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 종일 바쁜 업무 속에서 재영이 이 사진을 지나치게 되는 순간마다 무언가를 떠올리기 위해 그 자리에 붙여둔 것처럼 보였다. 그 목적은 잊지 않으려는 다짐일 수도 있고 지켜야 할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의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였다. 그 사진은 재영에게 책임이라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였다. 그는 주변에 다른 흔적이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았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메모지와 간단한 개인 물품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의 자리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재영이 특별한 이유로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준호는 사진 아래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날. 이 표현은 단순히 추억을 기록한 문장이 아니라 그 뒤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한 가족에게 불쑥 찾아온 변화, 그것도 편안했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는 뉘앙스는 아무리 가볍게 읽어도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적어 사진과 함께 붙여놓았다는 것은 그 변화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도 보였다. 왜 그것을 여기 붙였는지, 왜 업무 시간 내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었는지 이유는 명확했다. 그 사진은 재영이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기억 장치였다. 박준호는 새벽 동안 재영이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업무량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재영이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누구에게 억지로 떠넘겨진 업무처럼 보이지 않았고 불만이나 지친 흔적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의 흐름 자체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한 묘한 절박함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재영은 왜 이렇게까지 일하는가? 무엇이 이 청년을 이 시간, 자리, 이 업무의 중심에 세워두고 있는가? 단순히 생활비 때문도 승진 때문도 아닐 가능성이 컸다. 승진을 목표로 하는 직원이라면 주간 시간이 더 가치 있고 관리자의 눈에 띄는 낮 시간 업무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재영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돈 때문인가? 하지만 야간 수당을 위해 이 정도 강도로 일을 선택하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간 근무까지 겹쳐 있는 구조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명확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패턴이다. 그럼에도 재영이 계속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눈앞의 사진은 그 이유가 집안 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중년 여성의 환한 미소는 단순한 가족 사진의 느낌을 넘어 어떤 특별한 관계가 담긴 듯 보였다. 그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박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이유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새벽에도 스스로를 억지로 일터로 이끌고 오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진 속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는 재영이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간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담담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약속이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단순히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박준호는 이 사진이 이 지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들이 왜 떠나는지, 고객 평가가 왜 떨어지는지, 지점 운영 방식이 왜 균형을 잃었는지, 그런 문제의 표면 아래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이 사진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날을 만들었는지, 왜 그 이후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는지, 왜 재영은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이 자리에 붙여놓았는지. 이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재영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분명히 무거웠다. 그렇게 박준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문제는 단순히 근무 시스템 개선이나 지점 재정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간 근무가 끝난 뒤 이재영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곧바로 자기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방향으로 이동했고 박준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지점에서 멀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재영이 탑승한 노선을 확인한 그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본사 최고 경영자가 직원 한 명의 퇴근길을 추적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재영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버스가 여러 정류장을 지나고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재영은 익숙한 듯 자리를 정리하고 내렸다. 그가 향한 곳은 파주시의 조용한 주택가였고 박준호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재영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확인한 그는 잠시 주변을 관찰하며 이곳이 어떤 생활 환경인지 가늠했다. 그는 직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집 내부를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보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집 안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의료 장비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움직임이 어려워 보이는 중년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 여성이 바로 사진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던 이재영의 어머니 이혜선이었다. 그는 자료로만 보았던 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앞에서 확인한 셈이었다. 이혜선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마비 상태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보였다. 한국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급된 병원 기록에서는 그녀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경추 부위 손상으로 인해 가슴 아래의 움직임이 어려워졌고 호흡 보조 장치의 도움 없이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전문 간병인이 상시로 필요하나 장기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중증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보호자가 단 한 명뿐일 경우 장기간 돌봄은 결국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혜선의 상태는 그러한 현실의 한 단면이었다. 박준호는 재영이 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돌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낮 시간 동안 재영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그녀의 약 복용과 기계 점검, 의료용 장비 관리 등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맡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재영이 잠깐의 휴식도 갖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 밤에는 고양시 지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이 되면 파주시 자택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살피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준호는 재영의 학력과 과거 기록도 떠올렸다. 본사 직원 데이터베이스에는 재영이 서울예술대학교 조리학과의 장학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고 이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장학금도 포기하게 되었다. 20살 초반에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의 변화는 단순한 희망의 상실을 넘어 생존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의 상황도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 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일어난 사고였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 가족이 받은 상처는 금전이나 제도적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았다. 이혜선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영은 혼자 어머니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였다. 복지센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병세가 심각한 환자를 온전히 돌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 의료용품,
보조장비 유지, 병원 정기검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 직업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재영에게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었다. 낮에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고 밤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그의 삶은 한치의 여유도 없는 일정으로 가득 찼고 매일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마음의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갔다. 박준호는 그동안 재영이 보여준 묵묵함이 단순히 성실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 침묵이었다.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영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스스로 이런 환경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어떤 심정일지 깊이 생각했다. 취업 준비나 학업, 또래들이 겪는 삶의 단계들 대신 그는 병실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는 주방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의 갈등이나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이어보았을 때 재영의 하루는 이미 상식적인 기준을 훨씬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본사나 지점에서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침묵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박준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울림을 느꼈다.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왔던 그가 지금은 한 직원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단순히 지점 문제를 점검하고 돌아갈 수 없었다. 재영의 삶을 지탱해온 절박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그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확신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청년의 개인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면해온 복잡한 현실의 일부였다. 재영의 침묵은 요청이 아니라 신호였고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지금 박준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본사 스레이비올 푸즈즈에서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여러 지점에서 인력 운영과 매출 효율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 지점은 특히 문제 지점으로 지목되었다. 본사 운영전략팀은 야간 준비 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전체 야간 준비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본사에서 직접 고양시 지점으로 전달되었고 이는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던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다. 지침의 핵심은 간단했다. 야간에는 위생관리 인력 1명만 남기고 모든 준비 작업을 주간 근무로 돌린다는 것이다. 준비 업무를 맡던 직원들은 모두 주간 근무로 전환해야 했고 그 중에는 당연히 이재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회사 내부 기준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비용 절감 전략처럼 보였지만 재영의 상황을 알고 있는 박준호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재영에게 주간 근무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고 낮 시간 동안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영뿐이었기 때문이다. 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어지고 의료 장비나 약물 관리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업무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본사에서 보낸 문서가 지점장에게 전달되고 지점장이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한 날, 박준호는 멀리서 재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영은 공지 내용을 듣는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너지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는 지점장을 붙잡거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린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재영의 하루는 더욱 버거워졌다. 공지 후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환 시점이 다가올수록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회사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감당해온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준호는 새벽에 지점을 찾았을 때
재영의 얼굴에 어둡게 드리워진 피로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상태로 일을 이어나갔고 일하는 도중에 잠깐이라도 쉴 틈이 생기면 그대로 멈춰 선 채 정신을 가다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것은 업무 강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아 두기 위한 잠시의 정지처럼 보였다.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었고 그가 가져온 도시락은 종종 반 이상 남겨진 채 정리되곤 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드러났고 포만감이나 휴식 같은 감정보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장 한쪽에서 재영이 혼자 앉아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준호는 그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영의 눈빛에는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두려운 듯 보였다. 그 두려움은 자신의 삶보다 어머니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의존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은 재영의 어깨를 다른 누구보다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박준호는 재영이 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낮 시간에는 어머니의 약물 관리와 간호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의료 장비 점검과 병원 예약 등 하루 일정 대부분이 돌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였기에 주간 근무로 전환되면 어머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재영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컸다.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지만 긴 대기 기간과 비용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처 요양시설에 입소를 맡기려 했더라도 어머니의 상태가 일반적인 요양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결정은 재영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를 포기하면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이 딜레마는 재영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회사의 야간 근무 철폐는 그의 삶 전체에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이었다. 박준호는 재영이 감당하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똑똑히 느꼈다. 그는 직원의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고양시 지점에 왔지만 지금은 한 청년의 삶과 절박함을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회사 조직이 재영처럼 말없이 버티는 직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었다. 며칠 뒤 주간 전환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공지가 나오자 재영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박준호는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재영 같은 직원을 지켜주는 것이 회사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재영은 알고 있었다. 이를 잃는 순간 어머니와 자신이 살아가던 이 작은 삶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버티고 있었고 그 버팀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본사에서 내려온 호출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스레이비올 푸즈즈 본사 회의실로 출석하라는 안내 문구는 간단했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재영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안함을 안겼다. 지점에서는 내부 인터뷰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최근 지점 운영에 변화가 많았고 자신이 야간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본사에 어떤 문제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는 초대의 의미를 곱씹으며 서울로 향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안내를 맡은 직원들은 예의를 갖추고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고 그 방 안에는 이미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고양시 지점에서 보아왔던 성민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본사 임원들의 회의 자료가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가 이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재영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성민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왜 본사 회의실에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두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박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진짜 이름과 직책을 밝혀내자 그 순간 그의 의문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야간에 지점 곳곳을 점검하며 자신을 지켜보던 사람이 단순한 관리직 직원이 아니라 쓰레이비올 푸즈즈의 대표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말을 잃었고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흔들렸다. 성민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본사의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박이 조용히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순간 재영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거나 권위를 강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본사 시스템이 갖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들을 언급했다. 그는 회사가 지나치게 효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삶과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재영과 같은 사례가 얼마나 쉽게 소외되고 무시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재영은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생활의 어두운 면이 박에게 전부 드러났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다. 박이 지점을 찾았던 이유,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던 이유, 그리고 새벽에 홀로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설명은 그가 알고 있던 회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은 자신이 쌓아올린 회사가 모든 직원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고 인력이 많아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규정과 절차만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재영과 같은 직원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재영은 자신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당혹감이 컸다. 어머니의 상태, 사정, 생활의 부담, 학업을 포기한 이유까지 모두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였다는 사실은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박의 말투와 내용에서는 비난이나 질책이 아닌 오히려 깊은 책임감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박은 회사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재영을 통해 명확히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원의 개인 사정이 단순히 업무 효율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간과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고 말했고 그 시작은 재영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재영에게 너무 벅차게 다가왔다. 그는 그동안 도움을 청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다. 하루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어머니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분투하고 밤에는 회사로 향해 일정을 이어나가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고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리라 기대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표가 직접 눈앞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흐름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지탱해온 감정을 뒤흔들었다. 그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감사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는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고 있었다. 박은 재영의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말이 필요한 순간인지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지난 3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 모든 감정이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를 증명하듯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꾹 참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재영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외로움, 책임감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고
이제야 누군가 그것을 제대로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박은 그 감정을 존중하듯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회사가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직원 한 명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조직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 말은 재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을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박준호는 인사팀과 함께한 지난 2주 동안 재영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회사 내부 규정,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범위,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는 공인요양기관의 서비스 조건까지 모두 확인한 끝에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단순한 도움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이었다. 박은 인사팀 과장, 복지지원팀 주무관, 그리고 경기도 내 지정 요양기관 관계자와 함께 파주시의 재영 집을 찾았다. 안내를 받은 재영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박과 본사 관계자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박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방문의 목적을 설명하며 자리에 앉았다. 박이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어머니 이혜선 씨의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을 모두 검토한 결과 쓰레이비올 푸즈즈에서 12개월 동안 요양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대여료, 소모품, 정기진료비, 재활상담, 호흡기 관리 비용까지 포함된 항목들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고 복지지원팀 주무관은 공단 규정에 따른 세부 조건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재영은 이 첫 번째 발표만으로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박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듯 다음 내용을 이어갔다. 두 번째 발표는 요양 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경기도 허가를 받은 요양센터와 협력해 야간 요양사와 오전 요양사를 고정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야간 요양사는 어머니가 밤 동안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오전 요양사는 재영이 수업이나 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하루 중 단 한순간도 혼자 둘 수 없는 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현실적인 지원이었다. 세 번째로 박이 언급한 것은 교육 지원이었다. 그는 재영이 한때 꿈꿨던 요리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 온라인 조리학 과정 전체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업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회사는 재영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식 지원서를 작성해 학교 측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는 재영이 오래전에 포기해야 했던 꿈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였다. 이어 네 번째 발표가 이어졌다. 박은 재영이 현재 고양시 지점에서 멀리 이동해야 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집과 가까운 일산 동구 지점으로 발령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동구는 파주시와 인접해 있어 통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며 특히 재영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새 근무 조건은 기본급을 조정하여 생활비가 안정될 수준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으로 그의 생활 구조 전체를 고려한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박은 집안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는 장애인 안전 기준에 맞춰 전문 업체와 협력해 집 구조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문턱 제거, 이동 보조 장치 설치, 침실 구조 조정, 응급 호출 장치 설치 등 현실적인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이혜선 씨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도움이었다. 이 모든 내용이 공식 문서로 정리된 채 책상 위에 놓였고 각각의 서류에는 쓰레이비올 푸즈즈 본사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혜선 씨는 차분히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문서에 기재된 지원 내용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숨을 고른 뒤 눈을 들어 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확인한 듯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려 있었다. 박이 준비한 지원 계획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영과 어머니가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어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은 조용히 눈에 맺힌 채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마주한 사람이 느끼는 깊은 안도의 감정이었다. 그 눈빛을 본 재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쌓여있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반복된 책임감, 두려움, 막막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고 누군가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회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회사가 직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 말은 재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다짐처럼 들렸다. 6달이라는 시간은 재영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일산 동구 지점으로 옮긴 뒤 회사의 배려와 동료들의 협력 속에서 그의 일상은 이전의 고단함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으로 채워졌다. 어머니 이혜선 씨는 요양사들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병원 진료 기록에서도 이전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의료 장비의 정기 점검과 적절한 투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그녀의 하루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재영 역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루틴에 빠르게 적응했다. 전주대학교 온라인 조리학 과정은 그의 역량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2학기 동안 그는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학과 교수들은 제출된 과제와 실습 영상을 통해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몇몇 교수는 따로 연락을 취해 장기적인 진로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영은 과제가 많아지는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학업 일정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요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산 동구 지점에서도 재영의 성실함과 태도는 빠르게 인정받았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묵묵하지만 단단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 조리 보조 업무뿐 아니라 메뉴 연구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몇 가지 개선안은 실제 매장 운영에 반영되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점 전체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고 결국 해당 지점은 반기보고에서 지역 매출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지점장은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재영의 기여도를 직접 언급했고 이는 박준호에게도 전달되었다. 이 시기 스레이비올 푸즈즈는 새로운 형태의 레스토랑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고객들의 다양해진 취향을 반영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메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박은 이 프로젝트가 단지 회사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직 문화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오프닝 행사 장소를 선정할 때 해넘시에 위치한 신형 매장을 첫 공개 무대로 결정했고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떠올렸다. 행사의 날, 본사 임직원들과 현장 직원들, 그리고 지역 사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레이비올 푸즈즈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이 발표되는 순간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박은 발표의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새 모델의 핵심 가치를 설명한 뒤 잠시 말을 멈추고 재영의 이름을 불렀다. 재영은 예상치 못한 호명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주변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 무대로 향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박은 재영을 향해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재영의 지난 반년 동안의 성과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상징적 존재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스템 내 최연소 메뉴 창의팀 리더라는 직함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 직책은 본사 연구팀과 협업하며 신메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로 회사의 미래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담아 박수를 보냈고 몇몇 임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성장을 축하했다. 재영은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마음이 벅차올랐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는 회사가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까지 함께 바꾸어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가 자신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재영은 공식 발언을 요청받았지만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첫 문장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절망 속에서도 삶을 붙잡아준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존재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어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박준호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를 전했다. 회사가 단순히 성과만을 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집단이라는 점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가식이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행사장 분위기는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졌다. 박은 무대 위에서 재영의 말을 듣는 동안 처음 파주시에서 보았던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친 눈빛으로 하루를 버티던 청년이 이제는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직접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박은 잠시 무대 옆에서 재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게를 혼자 견뎌온 사람이었고 시스템의 빈틈 속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떤 직원보다 확고한 미래를 가진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회사도 그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다시 정립했다. 박은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복잡한 매뉴얼이나 철저한 규정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이었다. 재영의 이야기는 조직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삶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 한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본 순간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기업도 숫자만으로 움직여서는 오래 갈 수 없으며 사람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재영의 삶에서도 회사의 미래에서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있었다. 그날 행사장을 나서던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택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모두가 확인한 순간이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순간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생각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